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제가 예고 드린 대로 하락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부탁을 그 스볼이나 하락장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그 답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체로 보니까 하락장에 대해서 좀 더 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하락장 대비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저녁 한 5시쯤 됐는데, 내일 그 스포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스포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비디오를 만드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주말에 준비해서 주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그 주간 업데이트 비디오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하락장이 온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높았죠. 높은 상태에서 지금 거의 한 8개월 이상, 한 10개월 가까이, 한 1년 가까이 높은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상태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늦기는 늦었어요. 올해 초에만 해도 예상이 6월 달부터 이유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끈적끈적하게 높은 상태 3% 이상 유지가 되고 또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태가 생각보다 길게 유지가 돼서 상당히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한 2, 3개월 동안 그 CPI나 PPI 이런 그 지수들이 이제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페드 워치 같은 데서 보기에는 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번 9월에 약 0.25%에서 한 0.5% 정도 이율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거의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또 미국의 그 실업률이 지금 4%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4%가 넘어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리세션 불경기에 침체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그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또 깊게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침체가 오기는 오는데 아마 짧지 않겠느냐. 이전에 그 가장 최근에 왔던 침체가 그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그 금융위기 때 그때 한 3년 가까이 침체기가 왔었어요. 그래 그때 이후 그때만큼은 그때만큼 그렇게 심하게 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오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저처럼 나이 50대 후반, 60대 이제 곧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의 이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이 다가오는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장을 견뎌낼 것이냐 하는 그 여러 가지 마음 자세가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요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매매 형태에 따른 우리 투자자들의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한 게 어떤 뭐 제가 뭐 알아서 뛰어든 것도 아니고 또 주위에 뭐 친구나 뭐 주위 어른들이 주식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이제 그때 제가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그때 계시던 부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퇴근을 시켜달라 부탁을 하니까 그분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일찍 보내줄 테니까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내 심부름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 부장님이 저한테 이 심부름을 시킨 게, 그게 1985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40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장님이 저한테 시킨 심부름이 그 현금을 증권회사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가는 도중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받아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두세 번, 최소한 두 번, 세 번은 계속 현금을 배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인터넷 뱅킹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현금을 직접 이제 들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물론 뭐 와이어 같은 이런 걸로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들러가지고 이제 그 입금을 하면서 증권회사에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씩 이제 구경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때 그 부장님이 하셨던 그 투자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양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양반의 투자 방법은 딱 굉장히 간단해요. 사는 겁니다. 계속 사. 그냥 뭐, 제가 한 번도 팔자 주문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자, 오늘은 5만원, 뭐, 다음에는 만원, 어떤 데는 10만원도 주고, 뭐 2만원도 주고, 주면서 계속 그냥 입금해서 사자 주문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거기서 한 6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6년 근무하면서 계속 그분의 심부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팔자 주문을 내가 넣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계속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투자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은 물론 이제 은퇴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거의 뭐, 아마 그때 제가 넣었던 주문이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20만 원 할 때였으니까, 뭐 그때 4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고 계속 모아왔으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깐 이 매매 형태에 따른 어떤 투자자들이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꿈으로 생각하는 게, 야, 내가 이 어떤 주식 시장의 가격의 변동을 정확하게 안다면, 뭔가, 이런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S&P 500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폭락을 할 거를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그때 사는 거죠. 제일 낮을 때. 사가지고,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회복을 했을 때, 이때 파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정말 바닥을 쳤을 때를 정확하게 알고 구입을 한 후에, 이게 올라갔을 때 이게 정말 제 최고점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때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확한 타이밍의 투자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투자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의 신은 딴 게 아니고, 정말 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바닥과 정말 천장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투자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보통은 또 우리가 이제 투자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제 그런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바닥에서는 모르니까 조금 더 두고 보다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사서 무릎에 사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머리는 아니겠지만 어깨 정도 됐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파는, 요거를 이제 요런 사람을 저는 이름을 뭐라고 치냐면 투자의 선. 그래서 투자의 신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타이밍 투자의 대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많이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그 투자자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투자의 신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이미 그 신의 경지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사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유 없이. 이 사람이 팔면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미국의 이 S&P 같은, 이게 애플 같은 경우를, 애플을 이 사람이 처음에 샀을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50%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플 보유 주식의 50%를 팔았다 그러거든요. 팔고 나서 이렇게 폭락이 왔던 거죠. 그럼 이게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뭔가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착하게 알아내고 그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투자의 신선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런 투자의 신과 투자의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개미, 특히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의 어떤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리소스가 있잖아요. 사람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로켓 사이언티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학력과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못하는 그런 일을 뭐 저 같은 개미가 혼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같은 사람을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어떻게 이 투자의 매매 투자자로 분류를 하냐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당시에 지수가 어떻든 뭐 가격이 어떻든 뭐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떤 기간을 정해두고 계속 사 들어가는 겁니다. 뭐 높아도 사고 낮아도 사고 뭐 추세가 어떻든 간에 계속 뭐 어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월급이 들어오고, 보너스가 들어오고, 또, 뭐, 적금이 만기가 되고, 뭐, 그런 때 돈이 생기면, 그때 그냥 조금씩 내가 이 돈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만 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사는데 10만 원이 지금 당장 없어도 될 뿐더러 앞으로 10년, 20년 없어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적립식으로 어떤 뭐 시간과 그때 당시의 경제 상황 뭐 이런 걸 떠나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을 저는 투자의 어떤 뭐 장기판에 보면 이렇게 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뭐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라는 무기. 그리고 어, 매달 나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 수입의 일부 없어도 되는 돈, 정말 쉬운 말로 내가 이 돈 없어도 내 이 돈을 이번에 투자해서 다 날려도 그냥 뭐 마음이 조금 쓰리고 그렇지만 뭐 살아가는데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없어도 되는 돈을 그때그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은 저는 제 자신을 투자판의 졸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이 투자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오늘 슬라이드가 한 6개 되는데 그 마지막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 신선 노름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 저도 그랬었고. 한때는 뭐, 이게 막 확 떨어질 때, 여기 이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서 사야 되냐, 여기 더 떨어지면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투자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티클이 이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제가 사용하는 증권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한국의 절세구좌하고 비슷한 걸 이게 매니지를 해주는 회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1k 그다음에 IRA 이런 구좌들을 이 피델리티하고 또 다른 하나 이제 찰스 슈왑이라고 거기서 하는데 이 피델리티에서 상당히 제일 크지 않느냐 증권회사 중에 투자 증권 하는 중에는 피델리티가 상당히 미국에서는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의 이 러닝 센터라고 하는 데서 상당히 좋은 아티클이나 방송들을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다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서치를 해보시면 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요거거든요. Your three reasons to stay invested. 여기에 좋은 데이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유튜브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소스를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카피라이트라고 또 뭐라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데이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어라. 하락장이 오든 상승장이 오든 뭐 그렇게 그 어떤 그 글로벌의 큰 뭐 전쟁이 터지고 뭐 그런 게 있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시장은 항상 우상향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만 불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S&P 500 인덱스 펀드에 1980년도에 1980년도에 만 불을 투자를 했다면 지금 2024년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얼마의 수입을 볼 수 있느냐? 1 밀리언 달러 이상의 수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그 제가 모셨던 부장님의 그 어떤 그 투자 철학, 이분은 계속 사기만 하죠. 이분은 이 주식 투자를 말씀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0년도부터 계속 산 거예요. 계속 한국의 그 유명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 물론 뭐 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대우 같은 거 샀다가 망했죠, 대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물론 손해 보신 회사도 있지만 어떤 잘하는 회사들, 삼성전자, LG, SK 그런 회사들을 계속 이제 사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S&P 500에 투자한 것처럼 1980년도에서 2024년 오늘까지 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1 밀리언 달러가 훨씬 넘는 돈을 수입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걸프 전쟁 기간도 있었고 한국의 IMF가 1998년도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 아시아 국가들의 이 큰 문제들, 그리고 닷컴 버블이 막 깨지고 이랬던 2000년 초반,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9/11, 그리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8년, 2009년 이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바로 잘렸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때 뭐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보십시오. 떨어지고 그렇지만 다시 또 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그리스의 어떤 그 채무 불이행의 사건도 있었고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 코비드 19도 생기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제 이런 그 글로벌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적으로, 하락이 뭐 이렇게 크게 생길 때도 있고, 조금 생길 때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과 시장의 그 힘,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그 가진 힘이 이미 30년, 40년, 50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운 이 자본주의의 꽃이 이 주식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장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가진 재산의 90% 이상은 딴 거 사지 말고 S&P 500의 인덱스 펀드를 사라. 인덱스 펀드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투자도 없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정말 내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몇십 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신뢰성이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 구글에서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그렇지만 모든 그 결론은 똑같죠. 우상향. 저는 이상향은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상향은 믿습니다. 무릉도원은 없겠지만 우상향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끝이 났다. 미국의 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이 미국 시장이다. 그래서 우상향을 믿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투자의 신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선이고, 투자의 신선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은, 개미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시장은 오늘 떨어질지언정 내일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투자의 신선은 타이밍 투자의 대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엄청난 부침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은 견디고 어떤 사람은 못 견딥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 버틸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투자의 신이고 투자의 선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장님, 그분은 1970년대부터 투자를 해서 버티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저한테는 개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투자의 신이고 투자의 선이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투자의 진정한 신선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가진 게 없잖아요. 어차피 흑수저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자본, 그래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다? 버틴다는 거죠. 버텨야 돼요. 무조건 버텨야 돼요. 그래서 버티더라도 이런 그 역사가 있으면 버티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제가 생각하는 다시 투자의 신과 선이, 투자의 신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이밍 투자의 대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버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에는 투자의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 버틴다고 하는 게 정말 어떤 식으로 내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만부를 1988년도에 만부를 S&P 500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서 지난 35년,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 35년의 세월을 견뎠을 때 팔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냥 버티기만 했을 때, 뭐 팔고 사고 이게 아니고 만부를 집어넣어서 35년을 집어넣어 버티고 12,775일을 갖다가 버텼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만불의 돈이 35년이 지난 후 41만 7천불 995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invested all day. 그러니까 35년을 갖다가 계속 인베스트 상태, 시장에 머물러 있었을 때 상태고, 여기서 단지 5일을 미싱을 했는데, 그 5일이 뭐냐, 베스트 5day라는 거죠. 12,775일 중에 5일만 시장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5일이 베스트 5day였다는 거죠. 그리고 베스트 10day, 30일, 50일을 빠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런 베스트 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팍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 맥시멈 피크를 쳤을 때, 요 피크를 쳤을 때의 시간을 우리가 미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쳤을 때, 요런 그 베스트 데이들을 놓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5일을 놓쳤을 때와 50일을 놓쳤을 때, 그래서 사고 팔다 보면 우리가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빠졌는데 내일 베스트를 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스트를 친 상태에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베스트 데이를 우리가 미싱하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5일만 놓쳤을 때 35년 동안에 15,000일 이상의 시간 중에서 단지 5일을 놓쳤는데 벌써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이익의 거의 40%를 놓친 거죠. 그죠? 그래서 only 5day만 놓쳤을 텐데 거의 37%의 이익을 우리가 벌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열흘 놓쳐지고 30일, 50일 놓치면 벌써 뭐 35년 동안의 수익률이 형편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것은 떨어지는 날을 우리가 견뎌내면 올라갔을 때 이 베스트 데이를 우리가 그대로 이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유혹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그랬었고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혹을 견뎌냈을 때 이런 큰 이득을 결국에는 버틴 후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버티기가 이 주식에서 우리 같은 개미들이 투자하는 이런 형태에서는 정말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이 요약을 해보자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얘기가 뭐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율 하락에 따른 경기 하락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느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주간 비디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비디오를 얘기를 하면서 항상 저는 일드맥스에서 나오는 분배금 양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 재투자하는데 가장 큰 현금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인플레이션의 보호,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조금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집, 의식주와 관련된 그 주식들, 잘하는 주식들.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그 전기, 물,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 거, 철도, 그다음에 광산.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그런 종목들을 잘 고르셔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요건 한 최소한 5% 10%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ETF를 사셔도 되고 그 개별 종목을 사셔도 되는데 저는 ETF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ETF를 이 유틸리티나 이런 커머디티, 그다음에 알터네티브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가지고 한 5%에서 10% 정도 리밸런싱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이 하락장에서 정말 잘 견디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이 배당금과 분배금을 주는 그 개인 일반 회사와 ETF 이런 것들이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잠깐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분배금과 배당금의 주식도 자체도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일정한 선 이상의 분배금과 배당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리 같은 경우도 테슬리도 막 가격의 변동이 너무너무 커서 어떤 때는 막 1달러 줬다가 어떤 때는 막 30센트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변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현금이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현금을 가지고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애들 학원비 낼 수도 있고 뭐 대학 등록금 낼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 아프시면 병원비 내드릴 수도 있고 또 뭐 주택담보대출에 매달 내는 돈도 어느 정도 보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의 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어느 정도의 이 현금 소스가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장에도 이런 현금 흐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실 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 비중, 그 코스톨라니의 에그 이론 슬라이드를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죠. 거기처럼 지금 우리가 제일 위에 정점에 있어요. 왜냐?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보다는 단기 국채를 중심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국채를 그냥 바로 살 수도 있고 또 ETF를 국채 ETF 그러니까 TLT나 TMF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뭐 BND 본드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국채 이 비중이 20%거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국채를 사고 한 반 정도는 이런 그 ETF를 중심으로 이런 ETF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또 이 안전한 그 회사채, 그 다음에 회사채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미국에서는 그 레이팅을 A, 싱글 A, 그다음에 뭐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B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A 같은 경우도 싱글 A가 있고 A 하나, A 두 개, A 세 개 이렇게 나오면 그 그런 그 좋은 회사들, 뭐 J&J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미국 국채보다 이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씩 늘려서 한 채권은 한 20% 정도 지금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 하락장이 될 경우에는 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 반대죠. 근데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유튜브 비디오에 보시면 정말 전문가들이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참조를 해주시고 저는 그냥 한 20%제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를 이렇게 채권과 채권 ETF를 위주로 이렇게 채권을 어느 정도 밸런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하락장이 오기 전에 미리 이 어느 정도의 내가 위험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이 리스크 톨러런스 그리고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회피법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보호 종목에 좀 더 집어넣고 채권도 조금 늘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하락장을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빈 말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트래티지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어떤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시간도 없고 내가 이해도 못하고 뭐 힘들는데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러고 내버려 두시면 사실은 이제 막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지거든요. 나중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그러면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 이 회사가 어떻게, 경기 불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모든 투자에 제일 중요한 거,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나는 버틸 수 있어도 내 배우자는 못 버틸 수 있어요. 배우자가 못 버티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어로, the boss at the home. 그러니까 집에 제일 큰 어른이신 우리 여사님의 최소한 매주,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상황, 이런 걸 항상 같이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고 또 의견을 듣고, 이런 거는 이렇고 저렇고 또 앞으로 어떤 돈 쓸 일이 다음 달에는 어느 정도 생길 것 같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 뭐라 그러죠? 이게 부부의 동반자. 그래서 이제 사실 뭐 30년 결혼 생활하고 나면 거의 뭐 동반자죠. 동반자로서, 뭐 어느 정도의 뭐 투자 조언을 그 친구한테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거를 그 친구도 알고
또 이게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해주면 상당히 나중에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 버티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다. 그리고 버티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도 또한 배우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오픈해서 서로 어, 같이 투자를 해 나가는 어떤 투자 동반자, 인베스트먼트 파트너로서의 관계 설정이 그리고 관계가 설정이 되고 그걸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메인테넌스를 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크리티컬한 그런 팩터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35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버틴다.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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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는 오를 것이다. 오를 것이다. 버티고 그래서 버티기 전에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몇십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중요한 버티기 전에 그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또 하락이 온다라고 하니까 하락을 버티기 위해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보호 종목이라든지 월배당 종목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또 수시로 뭐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계속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동반자,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투자 동반자, 그분이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투자와 성공적인 경기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된다. 그래서 그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항상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